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추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4월 29일. 네, 내일 모레면 이제 5월 달입니다. 네, 드디어 5월이 되었네요. 네. 5월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죠. 네, 5월 달에 바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총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5월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유형별로도 안내를 또 드리고 또 업종별로도 안내를 드리는데 네, 오늘은 그 전에 앞서서 전체적인 큰 틀, 그리고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신고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과세관청이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해주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네. 납부기한도 많이 연장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방을 위해서 이제 신고 창구를 운영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게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 시즌에 세무서에 가면 이제 컴퓨터가 쫙 깔려 있고 거기 사람들이 앞에, 있고. 의자가 쫙 있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뭐 간편한 거는 거기서 신고도 하고 해주고. 오고 서류도 받아갖고 오고 이랬었는데 그걸 이제 못 하는 거죠. 네, 창구가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온라인을 좀 자세하게 뭐 이렇게 전화 ARS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좀 어르신들은 불편하지 불편할 않을까 것 싶어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세정 지원들이 있는데요. 네. 부가세 때도 안내를 드렸었지만 소득세도 당연하게 이런 지원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신고기한 연장은 없는데요. 그 대신에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업종이라든지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자영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임대를 하시는 분이 이 임대료를 좀 인하해 주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50% 세액 공제하고 21년에도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은 70% 공제하고 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뭐 임대 사업자분들만 해당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과세관청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세액 공제여가지고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꼭지를 따가지고 별도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착한 임대인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0년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고 누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네, 신고 대상자분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게 되죠. 네, 그럼 신고 기한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업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이렇게 네. 신고 기한이 되네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6가지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조금 달라지긴 하죠. 네, 어떤 금액이 이하라면은 이제 뭐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가 안 되면 또 신고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6가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그 소득들을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5월 31일까지 신고는 하게 되는데 올해는 달라지는 점이 납부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요. 네, 세정지원 대상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세정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납부가 3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어쨌든 8월 말까지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요. 그 이하의 분들의 경우에는 뭐 똑같죠. 연장이 안 되고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되는 카테고리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네. 설명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들로 정해지네요. 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문자도 오고 금액 지원도 있었을 텐데요. 그 금액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네, 이분들이라면 신고는 5월 말까지 하지만 납부는 8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았지만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 분류예요. 네, 영세 자영업자인데 이 영세하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요거 지원 대상을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 금액 미만자로 결정을 했어요. 네, 외부 세무조정이 뭐죠? 외부 세무조정은 이번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반드시 세무사한테 세무조정을 받아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자를 말하는데, 이게 모든 소득자들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업종별로 일정 금액이 넘으시는 분들은 외부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죠. 네, 금액 기준이 있어요.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6억 원, 음. 제조업일 때는 3억 원, 서비스업일 때는 1.5억 원. 이 네. 기준이 됩니다. 네, 이 금액 이상이신 분들은 외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요게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겠다는 네. 것 같아요. 네, 단 요것도 5월 31일까지 일단 신고를 해야지 연장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있네요. 네, 전문직 안 되고요. 부동산 임대 안 되고 대부업 안 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네, 세 번째 기준으로 가볼게요.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네, 말 그대로예요. 매출이 20% 이상 감소를 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준 수익 금액이 미만자인 경우. 그렇다면 6월까지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선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일단 성실신고 사업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음.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도 한번 볼까요? 네, 도소매업은 15억 원, 제조업 등의 경우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5억 원이 해당입니다. 네, 아까 그 외부 세무조정 대상보다는 좀 더 매출 규모가 있는 분들이죠. 네, 그 금액 사이에 있으면서 지난달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라고 하면 이제 영향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 연장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 네. 신고는 똑같이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제외되는 경우는 이번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데요.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은 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장사를 못했거나 영향이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네, 뭐 업종 규모에 따라서 음. 무조건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매출이 급감해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럼 네 번째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예요. 네, 착한 임대인인데요. 음. 착한 임대인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정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세액공제인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네, 별도의 절차 없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고 착한 임대인 공제도 받으셨다면 납부를 8월 31일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대상이 되려면 사실 착한 임대인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뭐 무조건 임대료를 인하했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 요건과 임차인 요건이 다 필요하고요. 필요한 서류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챙겨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가능한 거고 음. 단 그런 게 요건이 맞았다면 매출 규모랑 상관없이 모두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시더라도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네, 혹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서 분납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분납 기한도 같이 연장이 되죠. 네, 2달 뒤니까 분납은 이제 11월 1일까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정 지원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네, 우선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안내문을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안내문 상단의 두 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써주겠대요. 네, 이렇게 안내문을 받으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안내문이 또 아무래도 우편이다 보니까 이제 못 받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신고하고 싶은데 안내문이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도움 서비스 요즘에는 이제 내가 어떤 유행중에 다 나오는데 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5월 1일 전이어서 메인 메뉴에 안 뜰 수도 있는데요. 아마 5월 1일 지나가면 메인 메뉴에 분명히 뜰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찾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 가셔가지고 신고하기 상단쯤에 보시면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또 보여요. 여러 군데에 다 이 메뉴를 박아놨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인 착한 임대인은 이제 세액공제 신청하는 경우 이제 요건이 맞아서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네, 안내문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나는 해당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자동 연장되니까 이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1, 2, 3, 4 카테고리인 사람들은 납부기한 연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세금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납부유예라든지 이런 신청을 통해서 납부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아마 과세관청이 뭐 지난 부가세 신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서류에서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고 해서 거기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원래는 납부기한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납세담보라고 해서 세금에 상응하는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네, 1억 원까지는 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세금이 1억인 것까지는 뭐 담보 제공 없이 신청만 하면 거의 바로 받아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 말도 있어요. 연장이 8월 달까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8월 달까지면 사실 되게 긴 거 같은데 은근 또 짧아요. 8월 달까지 다시 뭐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연장된 신고 납부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기한 연장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환급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제 환급되는 분들에게도 이제 혜택이 있어요. 보통은 환급이 신고하고 나서 뭐 한 달 이렇게 지나야지 환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서 일주일 당겨서 6월 23일까지는 환급을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좀 많이 당겨주지. 일주일 좀 그러네요. 어쨌든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신고 납부 기한 이외에도 이제 창구는 열리지 않지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보다 간편 신고하는 게 좀 확대돼요. 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데, 이걸 간편 신고하기로 했죠. 네,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 되거든요. 네. 분리과세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최초로 올해부터는 간편 신고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집으로 미리 체험 서비스가 뭐가 날라오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뭐가 오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예예예만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신고가 마무리되는 방법인데요. 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때 주택임대소득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2천만 원 이하여서 미리 체험 서비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구세청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가 일단 소규모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뭔가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다른 근로소득이나 조금의 사업소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합산해서 계산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택임대 수입과 함께 다른 소득이 이렇게 있다라는 안내문을 준다고 합니다. 아, 꼼꼼하네. 네, 결국 안내문을 준다는 거죠. 네, 어차피 안내문을 주긴 주잖아요. 여러분들 해당 사항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을 결정하시고 그거에 맞게 잘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아마 구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홈택스 일반 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을 자동 계산을 해준대요. 와,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하네. 이렇게 네. 할지 말지 은근히 되게 깨알같이 고민이 많잖아요. 네, 분리과세만 했을 때 세금이 이만큼인데 음. 내가 이게 종합과세 했을 때 이만큼이라는 거를 좀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의미네요. 네, 이렇게 간편 체험 서비스를 이제 주택임대 소규모 2천만 원 이하일 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경비율인 경우도 있죠. 네, 단순 경비율만 있으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래 그 딱 사업소득만 있으실 경우에 미리 체험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네. 뭐 유형이 EFG 뭐 이런 것들 중에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번에 더 확대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확대한대요. 음. 원래는 보면 이제 단순 경비율인 사람인데 기타 소득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안내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그쵸. 많았는데, 이제 그거까지 어차피 경비율로 되는 거니까 해준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되게 납세자들한테 엄청 편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이 인터넷 방법도 있지만 이제 모바일 ARS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ARS가 제일 쉬운 것 같던데. ARS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되게 쉬워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거기 등록된 번호 누른 다음에 예 하고 끊으면 돼요. 요것들도 이제 올해 확대가 됩니다. 네, 모바일 신고도 확대하고 ARS 신고도 확대하는데, 이제 모바일 신고는 원래는 단순 경비율 근로소득만 있었던 것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기준이죠. 그리고 종교인 소득, 비사업자까지 확대해서 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ARS는 종교인 소득까지 확대하는 거네요. 조금 네. 다르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모바일 선택스 광고를 엄청 하잖아요. 그거 쓰라고. 난 좀 어려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모바일은.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네. 쉬운 방법을 활용하시면 복잡하게 물론 저희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복잡하게 세무대리인 선임하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5월달 이번 연도에 적용되는 이제 납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매년 준비해서 드렸던 이제 유형별이라든지 소득금액 확인하는 법 이런 것들은 다음에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